모습도 있으셨구나. 우선 SMI 상으로는 낙준 선생님은 이렇게 대단한 나에게 약간 이런 마음. 그래봤자 귀엽다. 저 굉장히 엄하게 자랐습니다. 너무 충격받으신 것 같은데. 진짜 이상한 놈이에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우리가 이미 성인이 됐어요. 그쵸, 우리 다 그쵸. 어른이에요. 네. 그렇지만 어느 때는 나 왜 이렇게 애 같지? 어린애 같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또 네. 어린애 같은, 아이 같은 또 모습들이 다 하나씩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검사를 우창윤, 저 이낙주 선생님이 저희가 미리 검사해봤고요. 네. 오늘 그 부분을 해석해줄 전문가님도 모셨어요. 그래서 과연 내 마음엔 어떤 아이의 모습이 있는지, 사실 이 아이의 모습을 알면 내가 어렸을 때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우리 부모님의 양육 태도는 어땠는지 네. 짐작을 해볼 수도 있어요. 저희들의 그런 모습들을 제가 아까 한 검사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있습니다. 뭐 200문항도 안 되는 그 짧은 검사에서 네. 이렇게 알 수 있어서 네. 오늘 헬프님도 한번 끝까지 흥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한 검사 또 헬프님들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또 드릴 거니까 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뭐 링크나 이런 것도 저희가 올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또 귀하신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레인맵 심리검사센터 센터장이고요. 예. 임상심리 전문가입니다. 이름은 김선홍이고요. 예. 네, 오늘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네. 이제 이야기 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임상심리 전문가라는 직업이 좀 낯선 분들이 있어서 네. 한번 간단하게 어떤 직업인지 설명해 주시면. 예. 네, 일단 저희의 주 업무는 예. 심리 검사를 맞아. 해드리는 거예요. 오, 네. 저희가 검사를 실시도 하고 결과를 받아서 보고서를 작성도 해서 개별적인 그 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결과를 제공을 해드리는 게 저희 주 업무고, 심리 검사랑 더불어서 심리 치료도 같이 진행을 하고 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 분야에 선생님 같은 전문의 선생님이 계시는 거고, 저희가 이제 같이 진료를 같이 보조를 하면서 환자분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한 인력으로 존재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정신과 의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되게 네. 중요한 파트너 관계고요. 브레인맵 심리검사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네. 그 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브레인 말씀- 맵은 뭐 뇌의 지도를 그리는 느낌이에요. 오. 맞아요. 아, 그래요? 모두가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되게 직관적으로. 저는 네. 브레인맵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네. 한 번도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아. 없네요. 예.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저희의 센터 명처럼 네. 심리검사센터예요. 맞아요. 그래서 브레인맵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네. 심리검사를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센터이고요. 우선 브레인맵이라는 서비스가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음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이 무슨 생각이냐, 무슨 마음이냐를 알아보는데 그런 많은 검사 도구들을 좀 총집합을 해서 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모두가 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정신과에서만 사용을 하던 건데, 네네. 아무래도 정신건강의학과에 오시는 분은 이미 좀 어려움이 있으신 채로 오니까 네. 그게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힘들어지시기 전에 좀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굳이 병원까지 오시지 않으셔도 한번 방문해서 내가 마음이 어떤지 알아보고 뭐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고, 아니면 그냥 나를 이해하는 걸로 이제 조금 더 발전된 삶을 가져보자, 이런 이제 취지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브레인맵은 사실 저희 병원에서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우울증 검사 이런 거 하면 다 지필로 하시고 네네네. 제가 계산하고 그랬다면 이제 디지털화 돼 있고 되게 부정확할 것 같아요. 오신 쌤이 이걸 더하고 빼고. 그게 어려울 때 있어요. 이게 네. 영문항 같은 것도 있어서 네. 실제로 뭐 지능 검사나 네. 집중력 검사 같은 걸 아예 디지털화 시켜서 네. 패드로 이렇게 만드신 부분도 있어요. 사람 없이 할 수 있는. 네네네. 그래서 우창현 선생님한테 좀 시켜보고 싶은 검사도 몇 개. 네네. 나중에 ADHD 검사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게 네. 제가 듣기로는 모든 임상심리사 선생님들이 네네. 그 그룹에서 한번 시켜보고 싶다. 저 시험 보면 잘 볼걸요 아마. 네. 그래요? 저는 또 시험 보면은 집중하니까. 그러니까 한번 시켜보고 싶다.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승부욕이 또 있습니다. 음. 네. 저희가 오늘 모신 거는 네. 병원에 가서 하는 검사 말고 네. 이제 병원에 오시기 전 내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근데 과연 이 검사들이 뭔지 사실 또 헬프님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안온 이낙준 선생님, 저 우창윤 선생님 셋이 이 브레인맵에서 맞아요. 제공하는 심리 검사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과연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네. 좀 분석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를 안 알려줘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공개하지 말라 그랬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 좀 처음 듣는 네. 자리거든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사실 결과를 받아보고 저도 네. 헬프예요. 예. 저도 헬프인데 예. 결과를 받아보고 제가 알고 있던 모습도 있지만 오. 이런 모습도 있으셨구나라는 어. 내용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었긴 했거든요. 네네. 재밌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오, 했고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셨던 검사는 2가지 검사를 진행을 하셨잖아요. 한 가지는 유명한 검사예요. TCI라고 해서 기질 및 성격 검사이고 예. 선생님 한번 해보셨죠? 네, 그거 예전에 했었어요, 저는. 맞아요. 그리고 우채영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윈 다이어트에서도 뭐 TCI도 하고 네. 성격 기질을 통해서 사실은 뭐 다이어트 프로그램 맞아요, 같은 것도 맞아요. 운영하고 네. 있고 해서 TCI는 좀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 엄청 많이 봤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가 SMI라는 검사인데요. 음. 이 검사는 아마 대중적으로 유명한 검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정신과 의사지만 처음 해보고 네. 결과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뭐의 약자예요? 이게 스키마 모드 인벤토리이거든요. 어렵다. 네. 모드 인벤토리는 이제 아시지만 스키마란 단어는 사실은 또 좀 낯설 거예요, 그렇죠? 모드 인벤토리도 익숙하죠. 되게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제가 이제 SMI가 뭔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떤 유년기를 보냈고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그런 나의 과거의 경험들이 현재의 감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검사예요. 이 검사를 하시면 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부모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래요? 네, 나는 가정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어떤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 이런 것도 알아보실 오, 수 궁금하네요.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검사 결과를 조금 더 재밌게 녹여서 저도 말씀을 재밌어요. 드려보고 네네. 싶어요. 물론 약간 오버하시는 걸 수 있으니까요. 너무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네. 재미를 위해서 아니, 뭐 약간 좀 걱정되는 게 그럴 수 있어요? 있으니까. 어. 여기 컨텐츠적으로. 근데 뭐 그렇게 재밌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컨텐츠적으로. 네. 정확한 결과가 중요하니까 네. 정확한 아. 그 근거를 기반으로 네네네.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이제 세 선생님들 제가 모두 다 봤을 때 결과를 봤을 때 선생님들 세 분 다 우선은 되게 행복한 아동으로 자라셨고 오. 그리고 지금 건강한 성인이 되셨어요. 오. 그래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은 없으신 건데 네네네. 이제 다만 진승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놀랐던 게 저희가 이게 한 거진 10가지의 이런 분류로 되는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네. 모든 게 다 노말이신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유독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난 정상. 마스킹 하는 게 있어. 튀지 않으려고 일부러. 정신건강이 어떤 건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네. 잘 피해가셨을 수도 있겠지만 마스킹한 걸 수 있어. 네. 사람이. 그게 선생님 캐릭터시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쵸. 이제 정신 건강한 내가 있어야지 또 환자분들도 잘 만나고 해주실 네. 테니까요. 근데 네네네. 좀 좋게 보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사실 네. 저도 그걸 알고 있고 네. 이창우 이낙준 선생님도 항상 얘기하는 게 모든 사람한테 미움받고 싶지 않은. 네. 미움받고 싶지 않다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사랑받고 싶다가 두 번째.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게. 맞아요. 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거 솔직하게 해야지 했음에도 했음에도 여전히 이렇게 나온다는 게 저도 소름이 돋아요. 무의식까지 약간 점령당한 그러니까. 세 선생님 모두 다 이제 건강한 성인으로 자랐지만 네. 제가 낙준 선생님이 안 계신데 먼저 말씀을 꺼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낙준 좋습니다. 선생님 얼마든지 또- 무료하게 네, 네. 다 동의를 했어요. 네. 우선 SMI 상으로는 낙준 선생님은 편한 아동 모드를 사용하고 계세요. 아동이요? 네. 근데 네. 전략주 하나 그래봤자 귀엽다. 네. 하나도 안 무서울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귀여워. 네. 화난 아동이라는 게 뭐예요? 내 욕구가 좌절되면은 더 쉽게 화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대체로 잘 지내다가도 이 스키마 모드라는 게 내가 취약한 상황에 놓였을 때 뭔가 어릴 때 느꼈던 감정이 확 불러일으켜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난 아동 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나 차별받는 것 같다. 이 상황이 좀 불공평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화가 날 수 있는 거죠. 네. 불공평한 대우,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면 누구나 화가 맞아요, 나는데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더 민감한 건가요? 네, 더 민감할 아.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별로 불공평한 상황이 아닌데 더 불공평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요즘 말로 네. 그런 거에 긁힌다고. 네. 쉽게 긁히는. 네. 그런 거군요.
근데 이제 보통 이 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이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아동의 모드이기 때문에 어릴 때 경험했던 게 다시 어른이 돼서도 네. 확 재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보통 화난 아동 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부모님이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할 때 안 돼 라고 좀 욕구를 좌절시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어머님이든 엄격한 부모님? 자식의 욕구를 잘 받아주지 않는 아. 네, 엄격해도 욕구를 잘 받아주는 부모님도 계신데 이제 욕구를 잘 받아주지 않다가 한두 번씩 비일관적으로 욕구를 받아주다 보니까 이게 왜 받아들여지는 건데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지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환경에서 자라오신 경우에는 나 어릴 때부터 난 차별받고 자란 것 같아. 난 욕구가 많이 좌절된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상황에 놓이면 어릴 때 느껴졌던 그런 억한 심정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낙주 선생님 마음속에는 화난 아동이 아직 조금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지금도 약간 아동 같아 보이긴 하는데 화난 아동.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낙주 선생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대처 방식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걸 네. 어떻게 대처하냐 네, 이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뭐예요? 사실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면은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그렇죠. 있는데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걸 그때 좀 주저했던 게 네. 공격 및 비난이라는 대처 방식을 되게 많이 미성숙하네요. 사용하고 계세요. 미성숙하네 아직까지. 네. 내가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거면 오히려 솔직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대단한 나에게 약간 이런 마음. 감히 네. 나에게? 네, 약간 그런 How dare you 이런 느낌으로. 네. 그게 너가 감히? 혹시 뭐 낙준이랑 관계를 하시다가 화내는 것 같다. 화난 아이가 약간 좀 기분이 언짢구나. 네. 툭툭툭 해주면 되겠네요. 그런 게 또 있고. 네. 예. 그리고 이런 방어 기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내면에는 좀 취약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고 이거를 보상을 하기 위해서 센 척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좀 그렇게 나를 보완하고 보상하기 위해서 오히려 남이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좀 선제 공격을 하는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고. 많이 네. 놀리긴 하는데 사람들 친구들을. 그게 뭐 이게 낙준이가 좀 이제 외소하고 그랬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뭐 이해가 되네요. 대체로는 잘 지내실 거예요. 건강한 성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건강한 맞아요. 성인이라는 거는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어려움은 없으실 건데 맞아요. 이제 이런 맞습니다, 뭐. 취약한 상황이 생기면 생기면. 네. 최근에 사실은 낙준이 보면은 뭐 어쨌든 새로운 직업을 자기가 선택했는데 그게 너무 잘 되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사실 뭐 저는 낙준이 안 게 2015년부터긴 한데 네. 한 번도 뭐 화를 내거나 좀 스트레스에 취약해진 걸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한번 왔으면 좋겠네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네, 낙준이가 한번 아이고, 확 낙준이. 무너졌을 때 낙준이 화내는구나. 아, 화난 아동 모드네. 약간 이러면서 좀 토닥토닥. 심한 말을 해도 아유 지금 본인의 뭘 가리려고 하는 그러네. 거다. 이렇게 아이고. 이해해주자. 고슴도치가 또 이 털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네. 재밌네요 이게. 기다려줘야죠. 네, 그렇구나. 네, 네. 제가 낙수 선생님을 봤을 때는 그냥 되게 도련님 같은 분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도련님들 사이에서는 조금 이단아인? 이런 도련님이지 않을까. 남들 가는 길을 좀 안 가려고 하는 네. 부분들도 있고 네. 네. 맞아요. 약간 코로나 때 갑자기 의료봉사를 막 2주간 가서 뭐 오. 모텔 같은 데서 이렇게 자고 그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음. 의료 현장을 떠난 지가 꽤 오래됐던 친구인데 네. 내가 가서 좀 이렇게 도와야겠다. 뭔가 봉사를 해야 된다는 그리고 그런 이제 저작권 관련해서 뭐 1인 시위 같은 것도 어떤 좀 작가님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진짜 행동하는 양심. 형 근데 되게 좋게 봐요. 어쨌든 네. 말만 그렇게 하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예, 실천하고 계시니까. 있으니까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낙준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 예. 그다음 네. 우창윤. 전에요. 네네.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바로 모시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예. 마음에 걸리지만 이제 그래요? 시작을 해볼게요. 네. 우선 과연 어떤 아이의 마음이 남아 있을지. 일단 낙준이는 화난 아동이고요. 네. 우창윤 선생님은 어떤 아동일까요? 네, 선생님께서는 충동적인 아동과 네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훈육되지 않은 네? 아동도 있다. 저 굉장히 엄하게 자랐습니다. 네.
굉장히 엄하게 자랐어요. 아, 그래요? 이거는 네. 너무 이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충동적이고 훈육되지 않았다. 네. 엄하게 네. 자랐네. 이상하네. 어떤 거죠? 그래도 계속 좀 이야기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네, 충동적인.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네. 우선 충동적인 아동 모드를 사용한다라는 네. 거는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기보다는 좀 즉각적인 만족을 빨리 얻고 싶어 하시는 면이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좀 뭔가 만족 지연하기 어렵다고 저희가 주로 말을 쉽게 드리긴 하는데요. 그래서 뭔가 충동적으로 행동을 해서 얻고 싶은 걸 얻으려고 했는데 사실 뭐든지 충동적으로 선택하면 후회를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항상 후회를 하세요. 네. 그렇게 성숙해 가는 거죠. 네. 후회를 하면서. 근데 또 반복. 또 하세요. 너무 충동적으로 학습이 잘 안 선택을 되네. 하세요. 네. 학습이 안 되네요. 네, 아. 그래서 이런 모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걸 쉽게 얻지 못할 때 활성화가 되는 편이고 이거는 어떤 가정 환경이나 부모님의 양육 태도도 있겠지만 아마 기질적으로 자추가 타고나게 이렇게 타고난 높으시기 거예요? 때문에 그러실 가능성이 네. 있어 보여요. 좀 뭔가 원하는 결과를 좀 빨리빨리 얻고 싶어 하고 네. 좀 성격이 급하다. 네, 맞죠. 좀 맞는 것 같아요. 충동적인 아동.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어릴 때 참지 못했던 게 지금도 계속 있는지 네, 이게 좀 잘 못 참는 게 있죠. 근데 그런 게 있을 때. 스스로 네. 우창윤 선생님이 뭐 TCI도 본인이 또 해보고 뭐 윈다이어트 프로그램도 개발하면서 그쪽을 많이 연구하면서 그래서 좀 스스로 좀 노력하려고 해요. 도파민 디톡스 이런 것도 하려고 정말 진짜 하고 미치광이가 되는 것 같아요. 뭐 구독자들이랑 헬프님들이랑 같이 뭐 이런 거 하지 않는 네. 챌린지도 하고. 전 진짜 이 현대 사회에 취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유혹적이에요, 세상이 진짜. 근데 이런 것도 충동적으로 해요. 도파민 디톡스도. 그래서 오늘 오전 내내 카톡이 안 돼서 뭔가 그랬더니 도파민 디톡스 갑자기 오늘 오늘부터 아침에 30분 책 읽기. 어제까진 휴대폰 안 카톡 보기. 하다가 갑자기 휴대폰 안 휴대폰 안 봤다고 보기. 그래가지고 휴대폰 안 이게 보기. 이 도파민 디톡스 충동적으로. 오전에 휴대폰 안 보기. 피곤할 때까지 막 유튜브 막 농구 보고 있고 막 이러면은 오씨 안 되겠다 이거 진짜 글러 먹었다.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쌓이고 미루고 이게 있으면은 그런 거 하고. 이런 경우가 자기 스키마를 알았을 때 좀 좋은 방향으로 가는 네, 거죠. 사실은. 그럼요. 그렇죠. 네, 내 마음속에 아직도 이런 아이가 있구나 다시 잘 키워보자 이런 마음으로 네,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아요.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잘 데리고 사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아이를. 쉽지 않습니다. 그냥 훈육되지 않는 아동은 뭐예요? 이게 네. 충동성이 높은 아동은 이해가 되는데 네. 사실 성인한테 훈육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쓴다는 게 그러니까 왜 사람은 훈육해요? 버릇이 없는 건가요? 막 규칙을 막 애절을 무시하고 모르는 이런 건가요? 잘 미루는 게 일단 1번이고요. 훈육되지 않아서. 네, 그러니까 정해진 규칙에 맞게 해야 될 일을 끝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는 걸 좀 어려워할 수가 있고 또 한 할 가지는 말이 없네. 내가 통제되는 걸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훈육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권위적인 대상으로부터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뭔가를 이제 지시를 받아도 그냥 따라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는 삶에서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그런 권위로 나를 속된 말로 이제 약간 찍어 누르려고 하면은 네. 예, 거기에 반발심도 많이 느낄 수가 있고 그러면은 더 안 하려고 하는 그쵸. 마음이 생긴다. 사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프리덤. 그걸 좀 어렸을 잘 때 견디는 영화. 사람도 있고 그런 데서. 그럼요. 저희 이 스키마가 4단계가 네.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네. 사실 창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조금 많이 쓰시는 편이긴 해서 이 모드를 훈육되지 않는 네. 아동 모드를. 네. 경직된 조직 사회 같은 데서 적응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그럼요. 있겠네요. 네. 지금 전문의를 따시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인터넷 좀? 저요? 그때 항상 뭐 성적은 좋았습니다. 그래도. 네. 아니 그런 거 말고 좀 어떤 이 관계? 상하관계 네. 이런 게 위계질서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뭐 또 해야 되면 하니까 뭐 근데 뭐 잘 보여야 되거나 막 이건 잘 못하긴 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우창 선생님 모셨던 김도훈 교수님이 나오셔서 그런 말씀 좀 하긴 했었어요. 재밌는? 그러니까 그걸 또 좋게 보는 교수님들도 있으셨고 네. 오히려 그런 모습을 되게 신선해하고 내 눈치를 보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좀 자유분방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모습을 또 좋아해서 지금까지 또 이렇게 예, 존경합니다. 스승제자의 오히려 어른들이 좀 더 편하게 다가와주는 거를 또 좋아하시기도 하시니까. 낙준이랑 저는 이제 뭐 충동성이 높은 아동은 상관없는데 네. 뭐 훈육되지 않는 아동은 낙준이랑 이제 저가 좀 많이 얘기하죠. 네. 그런 거를 이제 낙준이가 맨날 놀리고. 새겨 듣겠습니다. 네. 저는 자유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훈육을 누구한테 지금이라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와이프가 좀 네, 하잖아요. 그럼요. 내가 포기한 것 같아. 해리가요? 그 아까 말했던 충동적인 아이 플러스 훈육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양측 모두에서 약간 해리가 좌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곧
때문에 싸우고 온 거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아니. 부부 상담해가지고. 아니. 말씀해주신 것처럼 부부들끼리의 이 결과를 보는 것도 상당히 네. 재밌기는 한 편이에요. 저도 한번 와이프랑 그래서- 이거 한번 신기하다. 여기 브레인맵에도 부부 검사가 있어서 네. 나중에 와이프랑 한번 해보려고요. 네. 저희도 나중에 한번 해보려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인가요? 아니에요. 여기 그래요? 이제 더불어서 이제 역기능적인 대처 모드라고 아까 어. 말씀을 드렸죠. 스트레스 감옥이지? 대응 네. 방식이 음. 조금은 비효율적이다. 그쵸, 그쵸.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비효율적인 게? 예. 대처 방식을 가지고 있으신데 일단 회피를 하신다라는 그래요? 거예요. 직면하는 성향인 줄 알았는데. 미루는 건 해피 아닌가? 귀찮은 거?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저희가 냉정하게 물러선 자기 위로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뭔가 불편한 상황으로서는 확 물러서 있고 나를 네. 위로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하신다거나 네, 맞네. 아니면 뭐 스포츠 게임을 본다거나 네. 아니면은 내가 뭐 상사한테 혼나고 왔으면은 되게 뭐 공격적인 게임을 하면서 그 감정을 좀 회피하려고 한다거나. 설사 그 게임을 못한다 하더라도. 예. 네. 롤이나 농구가 오. 약간 우창현 선생님한테는 스트레스 해소용일 수 있어요. 네. 근데 일이 많을 때 오히려 그 밤새 롤을 네. 한다거나 농구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가서 농구를 한다거나 바쁜데 네. 농구해야 돼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게 불편하니까 일단 불편한 감정은 조금 접어두고 하기 싫을 때 있죠. 네, 그렇게 그런 행동으로 회피를 하는 그런 네. 대처 방식을 사용하시는 게 하나 있었고 이게 누구나 사실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우창현 선생님 맞아요. 좀 심한 편인가요? 저건 심해요? 많이 심하시진 않지만 그렇다고 안 심하시지도 않다. 적어도 중간 네, 이상 정도의 네. 해야 될 거 해야 되는데 네. 이게 해야 될 거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아까 낙준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네. 그 과잉 보상을 하고 네. 공격과 비난을 하는 대처 모드도 정도는 조금 적지만 오. 어느 낙준이보단 정도는 적은데. 어느 정도 사용은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오. 그러니까 이게 우창현 이낙준은 결국은 남 탓하는 게 있네요. 뭔가 안 됐을 때 성숙하게 제 탓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그리고 약간 남 탓도 남 탓이지만 이렇게 대단한 나를 너희가 약간 이런 저랑은 좀 다르네요. 아 네. 조금은 그런 어떻게 네. 이런 성격 갖고 있어. 너무 힘들잖아. 생각해보면은 제가 자꾸 남 탓을 한다는 것도 이낙준이 계속 이야기했던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것도 약간 남 탓하시는 거 그런가? 아니신가요? 이제 선생님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략하게 네. 드렸고 그렇군요. 또 진수 선생님에 저는 대해서는 뭐 스쿼트 해서 너무 네. 진짜 진짜 이상한 놈이에요. 뭐 검사도 듣지도 않고 있어. 왜 뭐 가지고 그러고 듣고 좀 이상한 놈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네. 듣지도 않고 이상한 놈이라고 그러네. 좀 이상하잖아요. 오진 선생님께서는 같은 업계분이니까 뭐 네. 말씀 잘해주실 것 같고요. 네. 아까 제가 스치듯이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정신이 건강한 정신건강학과 전문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치네요. 마스킹을 하는 것 같아.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문제인지 아니까 피해가는 것도 있을 거고 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잘 교육을 하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건강한 사람이란 이런 거니까 이걸 아. 우리 내재화한다고 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걸 되게 오랫동안 해오셨을 그럴 수도 수도 있을 있겠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성격이 되신 거죠. 너무 그런 척을 하다 보니까 네, 좀 그런 건강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나여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처음엔 이질적이겠지만 이제는 이게 자아동질적으로 네. 그냥 내가 된 거네요. 네. 내재화가 되어버린 네. 컨셉을 잡아먹힌. 그러게. 네. 네, 그래서 항상 좀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실 거고 갈등도 절대 안 만드시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진 선생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적 민감성은 상당히 높으신 데다가 심지어 세 분 다 인내력도 되게 높으세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세 분 모두 인내력이 높으셔서 그래서 아마 좀 오랜 공부도 꾸준히 유지를 해오셨을 거고 지금 이 프로그램도 되게 오랫동안 유지를 해오셨을 거란 예상이 드는데 이제 이 인내력을 어디에다가 발휘하느냐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진승 선생님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민감성이 높으시잖아요. 관계의 인내력을 네, 발휘해요. 그게 나의 보상인 거예요. 관계의 보상을 얻는 사람이니까 그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오셨을 거란 예상이 들고 낙준 선생님이랑 창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극 추구가 높으시니까 나한테 재밌는 걸 얻으려면 그걸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네. 예상이 되는 결과였어요. 네, 근데 그래서 그 와중에도 저는 충동적으로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예요. 네, 하루하루 꾸준히. 네, 네, 이게 이틀은 가지 않더라도 네. 오늘 하루 꾸준히. 선생님 같은 경우를 저희가 보통 지능이 많은 걸 커버한다. 맞아요. 라는 네. 성격적인 기질에서는 약간의 마이너스들이 있는데 네. 타고난 지능이 네, 높아서 맞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나의 장점은 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중력과 끈기. 집중력은 모르겠지만 끈기는 있으세요. 꽂히는 거에 네. 집중력은 아마 맞아요. 저희 두 명
이길 수가 없는 음. 정도예요. 네. 사실은.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SMI, 그 스키마 스키마. 모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 정서의 경험이 유발되는 상황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창윤 선생님은 참는 걸 조금 어려워할 수 있고, 이제 낙준 선생님은 날 무시해? 혹은 약간 나한테 좀 부당한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조금 더 감정이 쉽게 유발되실 수 있고, 사실 선생님은 좀 안정적인 편이시기는 해요. 정서적인 동요 자체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중간에서 모듈레이터가 되어 주실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여기 그 맞아요. 부분 읽지 않으시네. 내가 안정감을 네. 줄 수 있지만 네.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다고. 정확하신데? 우창이 인압중이 약간 좀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몰아가요. 네. 너무 바른 소리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콘텐츠를 둘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제가 좀 그렇게 좀 빼면 이제 둘이 좀 네. 카메라를 끄면 훨씬 더 재밌는데 카메라를 켜면 재미가 없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관계의 궁합이라는 게 다 안전하면은 발전이 없고 다 하려고 하면은 위험하게 뭔가 결실이 안 맺어지니까 네, 이제 뭐. 누가 이제 으쌰으쌰해서 추진하자 이렇게 하면은 또 실행자가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관계의 궁합이잖아요. 이 세 분의 관계를 봤을 땐 선생님께서 약간 이 관계의 전두엽 같은 역할이다. 중요한 네, 역할이네. 네. 어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네, 있네요. 그래서 네. 계획도 세우시고 실행도 네. 하시고 되는 거 안 되는 거 분간도 하시고 이런 네. 전두엽의 역할을 좀 해주시는 것 같다라는 네, 네. 느낌을 이 프로파일을 보고 받았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세 분의 관계에서 약간 활력소 같은 존재일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랑 이낙준 선생님이 하루 중에 많은 웃음이 우창현 선생님 통해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 좀 재밌고 네. 저한테 슬픈 일이 생기면 되게 좋아요. 비행기를 놓치거나 여행에서 뭐 상어한테 물렸거나 훈육되지 않은 아이 와. 모습이 예. 이낙준과 제 입장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는데 우창현은 그런 걸 또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런 게 보여서 스트레스 받아요. 1시간 동안 배 타고 스킨스쿠버 하러 갔는데 안 가져갔네? 비행기 잘못 예매해서 와이프랑 따로 비행기 타고 간다거나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아버지 일본에서 칠수여행이네. 그냥 공항 미아가 되신다거나 아니에요. 먼저 가셔가지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다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이낙준과 저희한테 좀 활력소, 네. 삶의 활력소, 네. 창년팔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뵈니까 약간 선생님께서 세분 선생님을 다마고치 키우듯이 아니 키우시는 제가 뭐 건가요? 키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훈육되는 거 싫어해서 저희는 약간 놀리면 네. 약간 놀리는 걸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형 이렇게 하지 마 이러기보다는 또 늦겠네 뭐 1시간 늦겠네 그러면 뭐 10분 전에 오고 제가 제일 먼저 올 때 많은데 맞아요 요즘 자리에 안 계시지만 또 낙준 선생님 얘기 또 마무리로 네. 덧붙여 드리자면 이제 아마 낙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관계를 맺을 때도 나랑 맞는 사람. 네. 네. 한결같네 이낙준도. 이거는 좀 한결같은 사람 좋아. 이거는 우창현 선생님이 좀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낙준이랑. 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과 관계를 네. 맺으려고 해요. 그래서 존경할 부분이 있거나 맞아, 아니면 맞아. 나랑 급이 맞거나 뭐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는 하나라도 사람. 있는. 네, 네. 그런 사람을 좋아하죠. 어. 그런 사람들이 잘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맞아요. 딱 그런 게 예상이 되는 면이 있어서 아마 선생님한테도 부러워하는 면과 존경하는 면을 가지고 계실 거고 선생님한테도 용기를 부러워할 그러실 거예요. 거고. 형의 용기. 네. 약간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예. 그냥 딱 추진력 이런 아, 것들 좀 네. 부러워할 거고. 네. 저한테 부러워하는 건 없을 것 같은데. 청남동 원장님. 그 얘기 좀 많이 해. 네. 낙준이가 어쨌든 우리를 그래도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다는 게 좀 네. 좋긴 좋네요. 또 개인한테 또 물어봐야 되긴 하지만 왜냐면은 이 정도까지 자아가 커지기 전부터 알던 사이였어가지고 아. 지금은 좀 인정을 못 받을 수 어. 있지. 네. SMI가 검사 문항이 몇 개죠? 200? 저희가 200대 문항이 조금 안 될 거예요. 네. 그리고 TCI가 200? 네, TCI가 그 정도 될 거고. 그쵸. 네. 사실 브레인맵 심리검사가 되게 많거든요. 딱 2개만 대표적인 걸로 해봤는데 이 400개 문항 안 되는 것에서 이렇게 정보가 많이 나오는 게 좀 되게 신기하네요. 신기하기도 해요. 뭐 저희가 사적으로 뵌 적이 없는데도 네. 의견 타당하다 어. 고개를 좀 끄덕끄덕. 다행이네요. 네, 그렇구나. 재밌네요. 정리하자면 저는 충동적인 아이인데 훈육되지 못했다. 네. 낙준이는
화가 난 아이인데 대우받지 못하면은 화내는 아이. 네. 그리고 저는 뭐 행복한 아이 모드인가요? 저는? 행복한 아이 모드를 사용하고 계시고 일단 전반적으로 아이 같은 마음은 이제 없으신 와. 상황이에요. 그럼 저랑 낙준이 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또 아. 마음속에 아이들 키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좀 저를 좀 다시 또 돌이켜보게 되네요.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좀 돌이켜보게 되는 것 네.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고 어쨌든 우창훈 선생님은 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제가 옆에서 보니까 네. 하고 있고 이낙준 선생님이 과연 이걸 보고 인정을 할지 안 할지는 좀 궁금해요. 이낙준은 인정을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센터장님을 자기가 인정할지 안 할지를 네, 아직 맞아요. 몰랐으니까. 저를 리스펙 안 하실 네. 수도 있죠. 처음 뭐 본 적이 없는 사람 어떻게 네. 해요? 그래서 너무 좀 재밌고 네. 이게 뭐 꼭 병원에서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심리센터에서도 검사를 해볼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뭐 저희 헬프님들도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뭐 네. 해보시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고 다음에 이게 또 커플 검사, 부부 네, 검사, 또 뭐 부부 아이 검사. 검사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아내나 혹은 우찬 선생님은 네. 또 양육 태도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네.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또 부부가 셋 다 약간씩 다르거든요, 느낌이 진짜. 진짜로. 네, 느낌이 서로 달라요. 관계도 좀 다르고 네. 아내들 캐릭터도 또 네, 좀- 묘하게 달라요. 아내들 캐릭터도 그냥 무난한 사람은 없어요. 다들 뭔가- 묘하게 나름대로의 그 엣지가 있으신 분들이어서. 예. 나중에 한번 같이 해봐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